안녕하세요. 6학년 어린이 여러분. 어느덧 국어 1단원의 절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곳은 국어책 40쪽입니다. 자, 책을 펴시고 그럼 오늘도 신나게 같이 공부해 볼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아야겠죠. 비유하는 표현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질문이 나오기도 전에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비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실감나게 표현하고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비유하는 방법 중 하나인 은유법을 배웠었어요. 은유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다 형식을 사용해서 은근히 비유하는 방법으로 기억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시를 읽다가 보니 시가 음악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어요. 이 용어가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6학년 친구들 대단합니다. 운율이었습니다. 소리가 비슷한 글자나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될 때 운율을 잘 느낄 수 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미 얼굴을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 반 친구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해 볼 거예요. 우리 반 친구가 이랬으면 좋겠다. 단, 아직 만나지도 못하였는데 친구가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나중에 등교해서 서먹하게 만나면 좀 그렇잖아요. 참고로 선생님은 자물쇠 같은 친구가 좋아요. 왜냐하면 비밀을 잘 지켜주는 친구가 좋거든요. 그래서 자물쇠에 비유해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도 친구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해보고 그 이유, 공통점도 써볼까요? 오늘은 비유하는 표현을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0쪽, 41쪽의 그림을 봅시다. 어떤 그림인가요? 네, 풀잎이 보이고요. 친구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같이 서 있네요. 아주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풀잎의 표정도 있네요.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읽어볼 시를 봅시다. 제목은 풀잎과 바람이군요. 정완영 시인의 작품입니다. 먼저 풀잎과 바람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만 보아도 바람이 불어오고 그 바람에 풀잎의 냄새가 날아오는 것 같네요.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번에는 한 가지 미션을 더 주겠어요. 아까 생각했던 장면과 함께 이 시에서 느껴지는 운율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미션 잘 생각하면서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선생님은 좋아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부분에서 운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땠나요? 네, 그럼 우리 40쪽의 문제 1번, 2번을 해결해 봅시다. 풀잎 같은 친구가 좋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 줄 아는 프립의 모습이 헤어질 때 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 같기 때문에 프립 같은 친구가 좋다고 이야기하였네요. 그럼 바람 같은 친구가 좋다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프립하고 헤어졌다가 되찾아 온 바람의 모습이 만나면 얼싸안는 친구 같기 때문이죠. 42쪽의 아래쪽을 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은유법의 친구가 등장했네요. 이 친구의 이름은 직유법이에요. 직유법이란 친구를 프립 같은 친구나 바람 같은 친구로 나타낸 것처럼 무엇 무엇 같이 무엇 무엇처럼 무엇 무엇 뜻이와 같은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접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을 직유법이라고 해요. 비유하는 표현의 방법 중 하나예요. 은유법은 은근히 비유하는 방법이라면 직유법은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답니다. 같이, 처럼, 글씨와 같은 표현이죠. 직접 비유하는 방법이라고 기억하면 편하답니다. 그럼 우리 이 시에서 직유법을 사용한 부분을 찾아볼까요? 형광펜이나 연필 등을 활용해서 밑줄을 긋거나 표시해 봅시다. 네, 직접적인 표현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같은, 처럼, 글씨가 있는 곳을 찾으면 되겠네요. 다들 잘 찾아내었네요. 교과서 42쪽에 8번입니다. 프립과 바람에 나오는 비유하는 표현을 바꾸어 써보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아까 수업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물쇠로 비유하는 표현을 바꾸어 써보았어요. 자물쇠 같은 친구 좋아. 나의 비밀, 너의 비밀 간직하는 자물쇠처럼. 어때요? 괜찮은가요? 나의 비밀, 너의 비밀에서 운율을 느낄 수 있도록 비슷한 소리가 나는 단어들을 넣어보았어요. 운율도 느껴지나요? 시인이 될 걸 그랬나 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선생님처럼 비유하는 표현을 바꾸어 써봅시다. 운율까지 신경 쓰는 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봅시다. 처음에 활용했던 것도 활용해도 됩니다. 43쪽 9번입니다. 여러분에게 친구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친구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비유하는 표현으로 나타내보고 그 까닭도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은 예전에 엄청 친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서먹서먹한 친구가 있나요? 같은 반이었다가 다른 반이 되고 같은 동네에 살았다가 이사를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친구와 멀어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참 재밌고 행복하게 지냈었는데 선생님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연락을 먼저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한번 멀어진 친구에게 용기 내어 먼저 연락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징유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징유법이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무엇 무엇 같이
무엇 무엇처럼 무엇 무엇 뜻이와 같은 말을 사용하여 두 대상을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 친구도 운유법과 같이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친구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비유하는 표현을 살려서 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히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